직업 특성상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많지 않고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무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꽤 많은 사람을 만났다. 덕분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저마다 사연을 품은 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적지 않다. 10여 년 전 숲 해설가 교육을 위해 현장 학습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산행 중에 방송국 카메라가 따라붙기에 무슨 촬영인지 물었더니 산에 살면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을 취재하는 중이라고 했다. 교육생 중에 말기 암 환자가 있었던 것이다. 암 투병 중인 교육생은 다른 사람보다 질문도 많이 하고 모든 수업 과정에 적극적이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궁금한 게 많은지 두 눈은 아이처럼 빛나고 말에도 힘이 묻어났다. 교육이 끝난 뒤 조용히 물어보았다. 몸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 교육을 듣게 되셨어요? 그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건 벌써 5년 전이었다. 몇 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듭하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죽기 전에 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다. 작심을 하고 산으로 들어간 지 수개월. 하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 도시에 머물다 산에서 살려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겨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풀과 나무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마당에 자라는 풀꽃들과 떨기나무 이름을 알아가는 정도였는데 차츰 반경을 넓히다 보니 어느덧 집 주변의 웬만한 풀과 나무는 훤히 꿰뚫게 되었고 내친 김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교육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사실 죽을 자리를 찾아서 산에 갔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활력이 생겨서 내가 환자라는 사실도 잊게 되더라고요. 나무들을 보려면 좀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밥도 잘 챙겨 먹게 되고요. 요새는 주말마다 손주들한테 풀과 나무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이들도 무척 즐거워합니다. 숲 해설가가 돼서 손주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 모두 모아서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에는 그간 스스로 터득해온 생태 지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한 노트가 벌써 10권이 넘는다고 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학구열을 불태우며 신나게 숲을 누비는 그를 보면서 깨달았다. 사람을 살게 하는 건 결국 마음 안에 간직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산이나 숲을 찾지만 자연에 머문다고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쓰러질 만큼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이유, 즉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숲 해설가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지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무는 싹을 틔운 순간부터 위로 자란다.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떨기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둠지다. 우둠지란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를 말하는데 곱게 자라는 침엽수의 경우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자라면서 아래의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는 것을 통제한다. 우둠지 끝이 한마디쯤 자라고 나서야 아래의 가지도 뒤따라서 한마디 자라는 시기다. 하늘을 향해 고추선 우둠지를 보면 우둠지의 끝눈이 아래의 가지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얘들아,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아, 응? 내가 위로 조금 더 자라야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이렇듯 우둠지가 구심점 노릇을 해주어서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일정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수형은 나무의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전나무나 메타세쿼이아 같은 침엽수들이 원추형으로 길고 곧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 꼭대기의 우둠지가 아래의 가지들을 강한 힘으로 통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꿈이나 희망이랄까? 나무의 우둠지가 아래 가지들을 다스려 가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듯 사람은 꿈이나 희망 등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비단 아픈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갈 이유, 삶을 이끌어줄 방향타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한 인생이라도 삶의 구심점이 없으면 무력감과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등대가 필요하다. 나무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뻗어가는 우둠지가 있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할 때 가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우둠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못내 이루지 못한 어릴 적 꿈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생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내 안의 우둠지가 얼마나 선명한가에 따라 당장 오늘 하루가 10년 뒤의 내 모습이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둔지가 없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없으면 찾으면 되고 만들면 된다. 그러니 시련이나 고통 앞에 주저앉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자. 나의 우둔지가 무엇인지 말이다. 저의 우등지는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는 왜 살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가. 그때 이제 아무도 없었던 타지에서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내렸던 결론이,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저의 우등지는 다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또 다른 일이 훨씬 저를 설레게 하고 이거를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의 우등지는 사랑하는 예쁜 딸이에요. 지금 7살이고요. 너무나 적극적이고 뭐든지 잘하려고 애써서 늘 사랑받으려고 해서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케어하고 그런 딸이 예쁘게 좋은 사람으로 크길 바라는 마음이죠.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은 메이븐에서 출간한 우종영 선생님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선생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책은 30여 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보면서 나무 의사로 살아오신 우종영 선생님께서 나무와 숲,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겪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진솔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과 언어로 전하는 인생의 길잡이 같은 그런 에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에 지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책이고요. 그래서 책꽂이 한 켠에 심어두면 두고두고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에 관한 리뷰는 좀 특이하게 가상 인터뷰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쓰신 우종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을 딱 3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 속에 있고요. 오늘 방송에도 있고 어쩌면 제가 하는 질문 속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름의 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도입부에 낭독한 글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소제목의 글에 10여 년 전의 일이라면서 암 환자와의 일화를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이 각각의 글들이 왠지 이게 이제 이 책을 써야지 하고 쓰신 것이 아니라 그때 겪으신 경험과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일기나 뭐 일지나 이런 것들의 일부를 추려서 엮은 거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엮으신 한성수님 소개 글에도 보면 선생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책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을 1년 가까이 보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수록된 선생님의 글들이 선생님께서 심으셨던 자작나무들의 생장처럼 이게 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이 책에 실리는데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오문이지만 궁금해요. 여기 수록된 이 47편의 글과 경쟁했던 글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책의 집필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출판사에 낭독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이제 2개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2개의 글을 고르는 일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 원칙이 있어요. 제 원칙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을 고르자 이건데, 이게 그동안은 나름 성공해왔다고 이렇게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은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의 모습과, 그리고 뿌리, 줄기, 꽃, 씨앗, 열매 등등의 부분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매력과 의미들로 그렇게 그려져 있고, 또 거기에는 나무와 연을 맺고 살아오신 선생님의 삶의 시작과 끝에 관한 부분까지 담겨져 있어서, 사실 이게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목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10권 넘게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왠지 이 책은 더 특별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선생님께 지니는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의 띠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 번 읽으면 나무를 사랑하게 되고, 2번 읽으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된다. 저는 여기에 생략된 문장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걸 쓰신 분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무를 닮은 스승을 얻게 된다.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을 마음속의 멘토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내 유년기는 암울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던 탓에 부모님은 늘 집을 비웠고 나는 무척 외로웠다.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늦게까지 동네 형들을 따라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내게는 꿈이 있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다녔다. 하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꿈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국에 공부를 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뒤로 나는 거리로 나가 비 오는 날엔 우산을 팔고 마른 날엔 좌판을 펼쳐놓고 신문을 팔았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밥벌이를 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가? 더욱이 친구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 진로를 준비하는데 나만 홀로 길거리의 삶을 전전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뭐라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들키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 했고 잘 지내는 척 했다. 물론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골마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이 나를 찾아왔다. 아는 사람이 꽃 키우는 농장을 하는데 숙식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도제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원예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먹고 자는 것도 해결해준다지 않는가? 그래서 그 길로 농장의 도제 생활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농장 주인은 대학에서 원예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내게 딱히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럴 거면 왜 사람을 들인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할 일이 없는 나는 주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묵한 주인의 어깨너머로 풀과 나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하나둘씩 익혀나갔다. 흙에서 싹을 틔우는 꽃들이 너무 신기했고 시들하던 잎이 며칠 새 되살아나는 과정도 경이로웠다. 호기심은 배우고 싶다는 열의로 이어졌고 곧 두꺼운 원예 대백과 사전을 구해다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동냥 귀동냥으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주인장이 처음으로 내게 일을 시켰다. 고무나무를 꺾꽂이로 번식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고무나무 줄기를 자르고 물에 담가 수액을 제거한 다음 줄기 끝에 황토로 경단을 만들어 붙이고 나서 모래상자에 심었다. 그러고는 연탄 난로를 피워 모래상자를 따뜻하게 덮이고 모래가 마르지 않게 때에 맞춰 물을 주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난로를 피우고 물을 주었지만 머릿속에선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다고 뿌리가 나올까? 이 작은 줄기가 정말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주인 몰래 모래상자에 손을 댔다. 숨을 죽여가며 조심조심 모래에 묻힌 고무나무 줄기를 꺼내든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 눈에 들어온 건 황토 경단을 뚫고 나온 가느다란 뿌리였다. 미동 하나 없이 모래상자 안에 꽂혀있던 고무나무 줄기가 어느새 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고무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던 날 농장 주인이 내게 말했다.
고무나무는 여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자랄 수가 없어. 근데 따뜻한 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20-30m를 훌쩍 넘는 거목으로 자란다. 나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줄기가 아니라 흙 속의 뿌리야. 면적만 놓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미국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다. 지름 11m에 높이 84m 되는 거구의 몸을 자랑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싹이 튼다 해도 몇 해 동안은 자랄 수 없다.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생장을 마다하는 이유는 땅 속의 뿌리 때문이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를 키우는 데 쓴다. 눈에 보이는 생장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 뿌리에 온 힘을 쏟는 어린 시절을 유형기라고 한다. 나무는 유형기를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 자라나도 결코 하늘을 향해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 땅속 어딘가에 있을 물길을 찾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땅 속에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동안 실타래처럼 가는 뿌리는 튼튼하게 골격을 만들고 웬만한 가뭄은 너끈히 이겨낼 근성을 갖춘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내는 유형기가 평균 잡아 5년. 나무는 유형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 짧지 않은 시간 뿌리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암울하게만 여겼던 방황의 시간은 어쩌면 내 인생의 유형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학교를 그만두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농장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혼자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우쳤을 리 없고 길거리에 거친 삶이 있었기에 온실안의 따뜻한 공기와 나무가 주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단지 생계를 위한 밥벌이는 배는 채울지언정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도 암울한 유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고무나무 줄기에서 생겨난 뿌리를 봤을 때의 경이로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도 방황을 끝내고 고무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 뒤 나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고 내 안에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원예 대백과 사전에 있는 모든 식물의 이름은 물론 학명까지 외웠고 온실안의 식물들을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다. 그렇게 농장의 도제 생활을 하는 동안 암울했던 내 10대도 끝이 났다. 농장을 나올 즈음
나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내 마음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뿌리의 힘을 제대로 키운 나무가 모진 시련을 딛고 거목으로 자라나듯 스스로 단련하다 보면 언젠가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내가 나무의사라는 명함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힘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값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좋은 일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노력이나 인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깊은 산중에 싹을 틔운 야생의 나무들은 언젠가 하늘을 향해 마음껏 줄기를 뻗을 날을 기다리며 캄캄한 땅 속에서 뿌리의 힘을 다지고 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기꺼이 감수해야 더 높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